그 지금 말씀 들어보면 현행 역사 교과서의 어떤 역사관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데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지를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한국사 교과서 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뭐 초중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교과서로 관통하고 있는 역사관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조선 후기 노론사관이고, 예. 그다음에 일제식민사관. 요 두 가지가 아주 악성 교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노론사관이라는 거는 노론이란 당판에 이제 서인의 한 당파인데 인조반정을 일으킨 이제 그런 세력이죠. 그래서 인조반정 자체가 광해군이 그 당시 후금 청과 명 사이에 이게 등거리 이 중립외교를 한다는 걸 갖다가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극도의 친명사대주의 역사관이고, 그다음에 노론이란 당파의 마지막 당수가 이완용인데 여기 나라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한 세력인데, 그다음에 일제식민사관은 일왕을 천하의 중심으로 놓고 역사를 서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이 반도사관이죠. 우리는 반도란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는 대륙과 반도와 해양을 걸친 이제 강역으로 보면 그 넓은 역사인데, 여기에서 대륙을 제거하고 해양을 제거한 다음에 반도로 가둬두고, 그 반도의 북쪽에는 한사군이 있었고, 그 고대부터 그 중국 한해 식민지인 한사군이 있었고,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이거고, 반도의 남쪽에는 임나리본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광복 이후 80년 동안 식민사학을 하면서 주류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뭐냐면 총론에서는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척하죠. 그리고 강론에 들어가 보면 그대로 식민사학을 반복하는 건데요. 그런 형태들이 최근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동북아 역사 지도 사업 같은 경우 나라 돈 47억 원을 들어갖고 했는데 뭐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독도 끝까지 안 그려왔잖아요. 심지어 독도 그려오라고까지 했는데도 안 그려왔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를 하면서 임나리본부 설로 그대로 등재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전라도 천년사를 편찬하면서 전라도 지역을 고대부터 야마도의 식민지로 서술을 하고, 이랬다가 이것이 이제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이제 결국 이제 좌초가 됐죠. 다 좌초가 됐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를 바꾸자면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독도 계속 자기네 거라고 하는 이유는 이 국내의 학자들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실제 속을 보면 대한민국 국고 47억을 들여서 만드는 동북아 역사 지도에 독도 안 그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고, 그렇게 가다 보면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가능할까라는 이제 우려를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하셨고요. 그래서 아직 제가 뭐 그 힘은 미약하지만 빨리 이제 하나로 정리된 교과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교과서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요청을 제가 예전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을 갖다가 그 대한민국 광복회하고 대한민국 순국선열 유족회에서 이제 공식 추천을 했는데요. 그 광복회장인 유종찬 회장님 같은 경우 뭐 우당유영 선생의 그 손자시고, 그 계속 이제 그 온 집안 자체가 다 독립운동 한 집안이잖아요. 이분이 예전부터 저한테 하신 말씀에, 이분이 자기는 어릴 때 독립운동하는 선조들, 이분은 항일 선조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일 선조들로부터 어릴 때부터 무릎 꿇고 이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매일 역사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엔 그 집안이 또 명문가 집안이니까 아주 엄한 교육을 망명지에서 받으셨는데, 그런데 해방 이후에 우리가 사용하는 역사 교과서와 이 유종찬 회장님의
어린 시절 항일 선조로부터 배웠던 들었던 역사가 왜 이렇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이번 말씀이. 예. 그리고 이 책 나오기 전에 거의 다 이제 초본 완성하고 찾아뵀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 전부터 내가 이런 책 꼭 나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추천사를 써 주신 거죠. 사실은 서문에도 이 책 서문에도 이제 있지만 우리가 대한제국 시기에도 역사 교과서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역사 교과서들의 서술 방식보다 역사관보다 지금의 광복 이후에 지금 역사 교과서의 역사관이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을 몇 번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후퇴했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임진왜란 때 침략을 했다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진왜란 자체도 보면은 일본이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예. 그 당시 조선은 정상적인 국방 시스템이 다 무너졌고 일본은 15만 군이 왔는데 다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조선에서 신립 장군이 온 군사 끌고 모집해서 간 게 8,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8,000명이 탄금돼서 패배했을 때 조선은 망한 건데 결국은 일본이 쫓겨가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하고 달리 뭘 한번 하다가 실패하면 반드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난중 일기도 몰래 이제 빼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됐고, 그 소해 유성룡 선생의 징기록도 숙종 때 몰래 빼가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왜 실패했냐 우리는 무기만 갖고 갔다. 요 다음번에 갈 때는 역사를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한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정한론이 나오는 게 1870년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70년대는 여기가 조선이지 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조선론이 아니라 정한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정한은 일본 서기의 신공왕후가 사만을 식민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 사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러한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요번에 이제 한국을 다시 이제 점령하면은 역사관을 이제 바꿔놔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들어오니까 그 당시 여러 애국지사들이 그 대응하는 교과서를 썼는데요. 예. 물론 그 당시에 역사 연구가 그렇게 이제 깊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보면 아주 깊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일본이 왜곡하려고 하는 건 많이 반박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당시 이제 1905년부터는 이제 통감 정치가 실시되니까 이 통감부에서 전부 다 이제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립학교령이란 걸 만들어 갖고 사립학교도 전부 다 재심사를 받게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사립학교에서도 못 가르치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서당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서당도 폐쇄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조선총독부 항무국에서 이제 그 교과서를 만드는데 그 교과서의 틀이 지금까지 온다고 보면은 그게 뭐 과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심상소학 국사잖아요. 네. 그 심상소학 국사의 어떤 그 체제가 역사관이 어떻게 크게 그 문제가 있었는지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심상소학 이제 국사 보충 교재 이렇게 되는데요. 심상소학 그 심상은 일본의 이제 소학교의 이름이고요. 그 국사 여기서 일본사죠. 그러니까 일본이 안 가르쳤어요. 일본사만 가르쳤고 여기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러다가 3.1혁명이 일어나니까 놀라가지고 한국사도 가르쳐야 되겠다, 조선사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심상소학 국사 보충교재. 이 보충교재가 바로 이제 조선사를 말하는 건데요. 큰 틀은 그 강역의 관점에서는 반도사로 가두고,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을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반도의 북쪽은 단군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기자위만 한사군으로 시작하는 이쪽이 반도의 북쪽을 잡고 있었고 반도의 남쪽에는 사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만의 그 하나는 일본이 와서 지배한 임나일본부였다. 그 틀을 가지고 심상소학 국사 보충교재를 그 편찬을 했는데 그 틀이 지금까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 한국사 교과서의 이제 맥을 보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심상소학 국사 보충교재의 그 남북 분단의 그런 어떤 역사 인식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이유가 이제 그
심상수학 보충교재 이후에 사실은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선사 편찬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그 조선사 35권의 그 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민족사학께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더 얘기를 해 주시죠. 어떤 문제점들이. 그러니까 일본이 그 조선사를 편찬하면서 목적은 이제 노골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드러내면 이제 저항이 심할 것 같으니까 예. 그 표방은 자료집을 표방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편찬을 했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냥 보면 자료를 나열한 것 같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왜곡 안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역사에 객관은 없다 그랬잖아요. 예. 어떤 자료를 취하고 어떤 자료를 버릴 것인가라는 이 점에서 일본이 그 의도하고 있던 그 목표 반도사, 그러니까 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반도의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 이 관점이 이제 정확히 유지돼 있는 거고요. 더 비극적인 건 이게 바로 한국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일본 총독부의 그 역사관이 계속 계승되고 있다는 이것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